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국회 상황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오늘 때부터 나가. 무기명 투표로 판단한다고 민진표 의장 부끄러운 줄 아세요?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박진 해임 건의안은 가 168표, 부 1표, 기권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상대로 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헌법의 우리 원칙대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무슨 뜻이냐? 국회는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은 그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약간 냉정한 입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그 해임 의결하더라도 우리 헌법을 보면 해임 옛날에는 해임 의결이었어요. 의결. 국회에서 의결하면 심지어는 해당 국무위원은 즉시 사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87년도에 헌법을 고치면 우리는 그 해임 건의로 바뀐 거예요. 건의로 바뀌면서 그 전에 있던 가장 중요한 조항.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된다는 조항을 없앴어요. 따라서 법적으로 규정성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야기 하는 대로 정치적 부담은 남아 있다.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것은 이제 헌법 프로세스 진행대로 가는 게 맞다. 국회는 그런 권한이 있다. 인정한다. 동시에 대통령에도 그런 거부할 수 있는 권한,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권리라도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는 데서 조금 냉정한 눈으로 보는 게 필요한 시간 아니냐,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사유로 윤 대통령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이 외교 참사로 끝났다면서 이 주무장관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문 취소는 이제 영국 현지 사정 때문에, 그리고 48초 회담, 그러니까 한미 회담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 취소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자, 이것을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느냐,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저도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묻는 게 아니라 이번 순방의 외교적인 실패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물어보는 방식 자체가 저희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통해서 대통령이 판단하시라 이렇게 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이 해임 건의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고요. 이 권한을 행사했을 때 대통령이 거부를 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럼 대통령이 거부를 할 때 말씀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 실패가 없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건데 야당 입장에서는 소위 한일 정상회담도 흔쾌히라고 얘기했었습니다만 흔쾌히가 아니라 시작되기 직전까지도 기자들이 몰랐을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적어도 국가안보실 1차장,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장이 매우 문제가 있는 접근을 한 측면들이 있는 거죠. 48초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플랜 A, B, C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비속어 논란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사과도 하지 않고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상황이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은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 이 판단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소위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밖에 없으니 해임을 건의할 테니 대통령이 판단하시라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한다고 해서 해임이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기에 맞게 적절하게
국민에게 설명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이전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박진 장관이 이제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해임 건의안은 대통령이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부담은 계속 안고 갈 것 같아요.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큰 대목이에요. 지금 우리 이른바 흔히 언론에서 흔히 하는 말로 헌정 역사상 해임 건의안 혹은 해임 의결안이 통과된 게 이번이 7번이에요. 7번째. 예. 다시 말하면 1948년 재헌국회부터 지금까지 6명이 있었고 어제 박진 장관이 7번째가 된 거예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건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헌법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왜 근데 야당도 왜 다 거대 야당의 수적 횡포라는 예상되는 비판을 무릅쓰고 저렇게 할 수 있었는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 정부에서 빌미를 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물론 예. 정부에서 할 말은 많아요. 아니,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뉴욕에서 일정을 축소하는 바람에 우리도 48조 만났다. 그 정상회담 한 나라라고는 딱 두 나라예요. 필리핀하고 영국 수상만. 필리핀 대통령과 영국 수상이 바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이든이 만나주고 나머지는 정상회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왜 엘리자베스 2세 조문 시간이 늦었느냐? 왜 7시에 출발을 안 했느냐? 이런 대목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는 거고 더구나 결론적으로 뉴욕에서의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때문에 국민들이 왜 이렇게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는가라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야당이 그 허점을 파고 들어온 거다라는 대목이 있는 거죠.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 현재 입장 없음이에요. 저는 이 대목이 중요하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 누군가는 이런 여론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될 시간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되면 저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박진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은 국무위원의 숙명이다. 한마디로 하면 희생양이에요. 왜? 대통령을 어떻게 하겠어요? 대통령이. 그러면 책임이 지는 그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이 지금 속내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굴러갈 공산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예를 들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면 지금의 꼬인 전국을 좀 탈피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소한 야당의 추가 공세를 막는 명분은 지금 야당이 여기에서 만약에 이 1탄에 이어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 이상민 두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밀리면 뭐 그런 느낌도 저는 좀 주고 있는가 하는 느낌을 받고 그다음에 지금 아시는 대로 여야가 바뀐 듯한 느낌이잖아요. 여당은 지금 할 수 있는 거 없어갖고 야당처럼 맨날 야당처럼 피켓하고 있고 야당은 지금 여당처럼 수의 힘으로 밀어보는 이런 형국인데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또 박진 의원은 억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주도한 측면이 있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출국하시기 이전에 뭐 한미 정상회담 합의됐다든지 특히 기시다하고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잡혔다. 하고 단언하듯이 이야기했는데 일본의 정부 대변인 관방장관은 일정에 합의한 뭐 없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40분 회동인가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 대목을 꼭 외교부 장관의 책임을 진 일이냐 박진 장관이 진리라는 대목은 내부적으로 나올 수 있다. 하나 정치적 책임은 제가 보는 국무위원이 지는 게 맞다라고 본다면 저는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고 보는 경질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제 지금까지 온 거 보면 대통령이 이것에 대한 사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사퇴를 한다면 이 논란까지도 다 안고 사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이 논란은 남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비속어 논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통령이 발언하신 내용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대통령실이 어설픈 변명을 하니까 그게 거짓말을 낳고 또 이 거짓말을 덮으려고 변명을 또 하는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15시간 동안 MBC를 비롯해서 148개 언론 방송사가 기사화했어요. 해외 언론에서 기사화돼 있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방치했어요. 그럼 15시간 동안은 제가 볼 때는 그 사실을 인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김은혜 홍보수석이 바이든은 아니고 난리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앞에 이 XX는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좀 비속어 논란이 벌어진 거잖아요. 미국이 아니라 한국 국회에다가 얘기했다고 얘기했고 세 번째는 이재명 부대변인은 확실히 바이든은 없고 앞에 부분은 애매모호하다. 추후에 설명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추후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설명한 거예요. 대통령이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그럼 맨 처음부터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이 논란도 없었을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계속 대통령실은 저희 대통령의 발언을 갖다가 어떤 형태로든지 덮으려고 하는 변명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변명과 변명이 소위 거짓말처럼 들리게 되는 것이고 그 거짓말 때문에 국민 여론들이 상당히 악화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전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유감을 표명하시든 사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말씀하신 거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기억이 안 났으나 이러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오게 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국민들에게 뭐 미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기억이 안 난다. 그럼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 건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했으면 국민들은 대통령 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건 매듭을 질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실과 대통령께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박 장관의 해임 건의안에 김진표 의장 사퇴안을 맞불로 놓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쟁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여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수가 없는 거예요. 화면에서 보셨지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본회의장 발언 통해서 민주당을 규탄하고 그다음에 피켓 시위하고 그다음에 표결 불참해서 자 나갑시다 해서 나오는 것 외에 뭘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첫째, 지금 어떻게 보면 숫자가 적은 것도 있지만 단단하게 안 뭉치게 내홍이 생겼기 때문에 당내 내홍. 여기다 대통령의 죄송합니다만 발언 자체 때문에 동력이 떨어진 거예요. 야당에게 얕보인 거예요. 야당은 지금 어떻게 됐냐? 완전히 자기들이 여당인 것처럼 주도권 잡고 딱 밀어붙이는 형국이 돼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당분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참 뭐라 그럴까 이게 참 양쪽의 정치보다 누가 클지는 모르겠어요. 하나 정치 복원 그러니까 여당이 야당 같고 야당이 여당 같은 이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여론을 통해서 여론을 형성된 여론이 두 당을 어떻게 밀어붙일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정치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는 글쎄요 참 양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들이 정치를 다시 한번 복원시켜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해임 건의안을 통과를 시킬 때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은 뭐 정책적으로는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마저 그 복회 본회의에서 퇴장을 했단 말이에요. 예. 자, 이 부분은 좀 민주당이 아프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의당과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해임 건의안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과 관련해서는 아픈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정의당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문제의 본질은 소위 비서거 논란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스스로 사과해야 되는 문제인데 대통령이 사과할 문제를 왜 소위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묻는가라고 하는 측면의 얘기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국민의힘 내용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의당도 내부에 내용이 있어요. 정의당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민주당 이중대라고 하는 논란들이 분명히 있어 왔어요. 전 그래서 정의당도 내부적으로 소위 민주당과는 결이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제가 볼 때 이번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 같고 전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좀 예언하는데 민주당이 어떤 주장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정의당은 같은 방향으로 절대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정체성을 만들어내야 되고 정의당 같은 경우도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해임 건의안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압도적인 어떤 표결 수를 얻게 되면 정당성이 더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정의당이 함께하지 못하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고민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